설 연휴 마지막 날 경남적 고속도로는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지적장애 등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진행됐던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건물들은 올 상반기에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경남적 고속도로는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오늘 오후 한때 남해고속도로 북창원에서 7원 분기점 사이 양방향 모두 1, 2km 정도 혼잡했지만 대부분 큰 정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대체 연휴 등으로 귀가 차량이 분산되면서 정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 휴일까지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하는 연휴 마지막 날 풍경을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경객들로 붐비는 기차역. 집으로 떠나는 손에 손마다 부모님이 챙겨주신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역까지 배웅 나온 어머니.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보내니까 기쁘게 타고 좀 쓸쓸하게 타고 그래요. 연휴의 끝자락 도심 박물관 마당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추위가 녹아내립니다. 대형 윷놀이와 투어놀이, 굴렁쇠 굴리기. 평소 보지 못했던 민속놀이는 또 하나의 설 추억으로 쌓여갑니다. 집에 갔다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애들이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유통가는 몰려드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어른들. 연휴 마지막 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평소 주말보다 매출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설날 때 받은 돈으로 이제 중학교 가니까 가방이랑 옷 사러 왔어요. 대체 휴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의 끝자락.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들이 일부 마련은 돼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의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둔 김애심 씨는 요즘 걱정이 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아들을 맡아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반경 15km 안에는 주간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는 상황.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보호시설을 찾지 못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집에 있으면 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놔둘 수가 없는 불안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허허벌판해서 이제 온몸으로 바람 맞고 있는 그런 느낌? 어렵게 주간보호시설을 찾는다 해도 실제 입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원이 한 곳당 15명밖에 되지 않아 시설마다 대기자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마다 작게는 30명에서 한 50명까지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 대기 인원들이 해마다 30-40명씩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주간보호소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설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 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노유자 시설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지적 발달 애들 또 이런 주간 보호소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전국의 발달 장애인 수는 27만여 명, 주간 보호 시설은 625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발달 장애인과 가족 모두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서 기존의 건물들은 올 상반기에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장어거리로 유명했던 진주성 촉성문화. 들어선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돼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은 건물들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81동 가운데 철거가 완료된 건물은 72동.
나머지도 상반기 중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 기존 건물이 철거된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기념관과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건물 철거가 완료되더라도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문화재 시구조사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해서 그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 협의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진주의 역사를 담은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장에 진주의 역사, 문화, 정신을 담자. 이 광장 만드는 과정에 민관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치를 실현하자 하는 것이.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진주대첩 기념광장.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화정면 유수마을 박영수님 30만 370원, 의령 자굴산 모임 이광우 회장과 회원, 통영 여성산악회에서 각각 30만 원, 통영시 한산면 대한경로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녕군 남지읍 신암경로당 회원, 대한면 국일자님께서 각각 30만 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개성면 분회, 창녕군 부곡면 학포부녀회에서 각각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김해시 전하동 김해 여객터미널 앞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승용 차량과 승합 차량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6살 A씨와 승합차 동승자 46살 B씨가 숨지고 승합차의 대리기사 40살 C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교통 사망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36살 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새벽 3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장유 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타이어 소리를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뒤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박 씨는 차량이 폭발할까 봐 현장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지는 등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지역 기계, 전기, 전자, 철강업체들의 증시지수와 시가총액으로 매겨지는 창원 메카지수가 지난해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창원 메카지수가 3,307.76포인트로 연초 대비 6.3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다 처음으로 연초 대비 상승 마감한 것이라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